강만수 씨, 그 87세 천주교 신자 나라와 교회의 붕괴를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식이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하시면서 이 노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지금 펜앤마이크의 기사가 좀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붕괴 볼 수 없다. 천주교 신자 87세 강만수 씨 단식 20여일 만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4월 22일 그 5시에 승인이 났으니까 오후 5시 얼마 안 됐네요. 지금이 7시 정도가 됐으니까.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치 사제들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가 공산혁명 기지로 변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며 지난 3월 30일 단식 농성에 돌입을 해서 일주일 정도 만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22일 날 서울 강서구 소재의 천주교 서울대 교구 화곡이동 성당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강만수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내 나이가 이제 87세인데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와 가톨릭 교회를 위해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겠다며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가족이 강 씨의 단식을 말리고 나섰지만 강 씨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50년간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서 오래됐네요. 성당 건축하는데 수천만 원의 성금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건축원금이죠. 내놓고 천주교 예배인 미사에도 빠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발인은 오늘 24일 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체가 나가는 그 날이죠. 양천구 소재 홍익병원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전 10시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시다가 가끔 목사님들도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저희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서울의 큰 교회의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아버님도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 주변에 또 기도원에 또 제법 사이즈가 있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도 40일 금식하고 보식을 하시다가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가끔씩 금식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 나라 일 때문에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아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금식을 하신 것 같아요. 3월 30일부터 금식을 했으니까 그 4월 15일이 선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3월 30일 날 천막을 설치를 해서 단식 농성에, 단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물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참 젊은 나이 때는 그래도 단식을 하면 조금 버틸 수는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저희도 한 단식을 5일에서 6일, 많게는 일주일 이렇게 물을 안 먹고 버틸 수는 있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금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단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주일을 제가 요즘에는 잘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속에서 위산이 이렇게 이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속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금식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3일 만에도 그렇게 정상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정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럴 때는 금식을 끊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조금 아프다든지 그냥 빈혈이 조금 있다든지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금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없고 빈혈 증상이 있거든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금식을 하다가 저도 그런 신호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식하다가 이제 그 금식을 끊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게 위산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위산이 올라오면 그게 속쓰림이라는 게 진짜 아프거든요. 정말 눈물 납니다. 이렇게 위산이 올라오면 위산이 역류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가슴에 통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아주 쓰립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런 것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좀 올라온다 하면은 그때까지 이렇게 참아보다가 계속 그러면은 저는 좀 위험 같은 거를 먹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참 금식을 하고 보식하는 것도 너무 한편으로는 편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밥솥이 요즘에는 죽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영양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쌀을 조금만 넣고 그러니까 영양죽 매뉴얼이 있잖아요. 죽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제 것만 그런지 쿠쿠 이런 거 보면은 밥솥에 그런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어서 물을 많이 좀 넣고 흰쌀을 그냥 조금만 넣어도 그게 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죽을 만들기 참 어렵잖아요. 왜냐면 계속 저어줘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도 금식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 죽을 만들어 주시는데 참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죽을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죽을. 저는 이모님도 제가 서울 이런 데서도 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은 금식을 한다. 한 10일씩 한다. 그러면은 이모님도 이렇게 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이모님 집에 가서 보식을 특별히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좀 민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서 한 5일이나 그 죽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이모님 집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이모님이 이렇게 죽을 만들어 줘요.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그게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참 죄송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한편으로 보식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젖지 않아도 그냥 밥솥에다가 쌀만 조금 넣고 물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또 죽이 너무 또 만약에 물을 못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미음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진하다 하면은 조금 겉들어 가지고 물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저으면서 그렇게 연하게 해가지고 죽을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밥솥에다가 죽 매뉴얼이 있는 밥솥이라면 쌀 양을 처음에는 아주 적게 했다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보식을 하면은 보식하기도 참 요즘에는 편해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죠. 예전에는 참 어머니가 한다든지 제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을 계속 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금식하고 나고 나서 어떤 때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다 그 보식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국물 있으면 좀 김치국물을 먹어가지고 속을 좀 씻어낸다든지 동김치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한편으로 제가 요즘에도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참 세상 좋아졌다. 밥솥이 이걸 다 해주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밥솥 기능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좋은 밥솥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금식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만은 참 금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참 안타까운 죽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을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강만수 우리 선생님은 그 정치 사제들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가 공산혁명 기지로 변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치 사제들 천주교 내에서 그 사제들이 그 정치화되어져 있는 주로 좌파 정치화죠 되어 있는
무슨 구현사제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뭘 구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종교보다 무섭다. 종교의 사상이 침투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종교는 주로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종교 내에서 시비를 붙는 게 일반적인데, 서로 정통이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붙는 게 일반적인데, 종교 내에서 노선투쟁, 사상적 노선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 천주교 성도들이겠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 금식하면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 강만수 씨 같은,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참 천주교회는 그렇잖아요. 개신교회보다 형식이 조금 더 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찬도 마찬가지고 미사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는 천주교회보다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운데 그런 천주교회 내에서 성당에는 나가야 되고, 개신교회보다도 어떤 형식의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강조를 하는데, 형식을, 그러면은 개신교회보다 덜 자유롭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 나가니까 참 성당에서 자신들이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그것도 힘든 이야기거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밖에서 현장 일을 좀 할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조금 저보다는 많이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투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명이나 3명이씩 이렇게 투숙하는데, 그러면은 항상 어떤 청년은, 어떤 젊은이들은 JTBC를 보는 거예요. 그럼 손석희가 나오잖아요. 물론 나도 이제 이어폰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뒤에는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고, 휴대폰 배터리를 또 과거에는 이제 충분히 해가지고 그 예비 배터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보기 싫으니까 딱 귀에 꽂고,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통독 그런 것을 귀에 계속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그거 힘들거든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듣기 불편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은 그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게. 그래 씻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일을 보통 6시에 마치고 씻고 이렇게 해도 밥 먹고 와도 저녁에 딱 그 쉬기 좋은 황금 시간 있잖아요. 2-3시간, 서너 시간. 그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막 귀에 꽂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듣기 싫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쐬고 걸어 다니면서, 또 저는 방언기도를 하니까 방언기도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방언기도 하기도. 귀에 뭘 꽂고 이렇게 방언기도를 하고 있으면 남들은 그냥 내가 뭘 통화하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방언기도를 걸어다니면서 적당한 사람하고 거리만 되면 내가 조곤조곤하게 방언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약간 소리도 키우고, 사람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 소리를 적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방언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에도 이렇게 몰래 나와서 좀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방언기도를 혼자서, 뭐 남들은 뭐 아이고 왜 미친놈이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래도 제가 조곤조곤하게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성당 같은 데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참 가기는 가야 되는데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당에 가서 하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성당이나 교회 가서 우파라 하더라도 우파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같은 우파라 하더라도 정치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죠. 정치 이야기를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좀 안 듣고 말씀만 딱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래도 정치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듣고 안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국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당분들 중에서도 우파 쪽에 강성 우파라고 말할 수 있는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참 성당을 생각하면
복장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나라 걱정도 걱정이고 또 성당도 걱정을 해야 되고 나라 걱정하던 그 마음이 성당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강만수 씨 천주교 신자 87세 단식 20여일 만에 시작한 지 24일 정도 돼서 한 일주일 하시다가 단식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런 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사라고 해야 될까요? 참 나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사실은 물을 안 먹고 일주일 넘긴다는 거는 거의 힘든데 젊은 사람들도 일주일 넘기기가 거의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그 물도 안 먹고 단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물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안타까운 그 죽음입니다. 결과까지 좀 선거가 좋았으면 좋은데 결과도 참패 지경에 있으면서 또 이런 비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소식까지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좌파들은 이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파들은 너무 점잖으니까 너무 선비같이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파들은 너무 점잖을 떠는 거예요. 선비처럼. 이번에 황교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강성 우파들을 안고 그래서 강력한 투쟁하는 건 노선 위의 선상에서 노선의 연속 선상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딱 강성 우파하고는 단절시키면서 투쟁이 안 되잖아요. 투사가 없지. 상대방 중에서 황교안이가 이번에 통합한 사람들 중에 별 투사가 없잖아요. 당내에 기존 있었던 사람들 말고 반문연대라고 말하지만은 그 반문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투쟁하나 한 사람들이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전우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싹 빼고 그러니까 집에 기둥이 허물어지는 거죠. 집에 기초가 허물어지는 기초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기가 쉽고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예요. 벌써 김세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인 줄 알아. 우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론을 살피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 같은 그런 행색을 하는 거예요.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잖아요. 우파의 당수잖아요. 당수. 그럼 강성 우파를 끌어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투쟁한 우리 이 어른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이 나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점은 황교안에게 있어서 그 지점은 너무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황교안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 건 태극기와의 결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지점은 정말 쓰라린 지점이죠. 태극기 집회를 하시던 분들에게도 쓰라리고 황교안에게도 그 쓰라린 그 지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되짚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만수 씨 그 87세 천주교 신자 나라와 교회의 붕괴를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식 농성 일주일 그러니까 음식이죠. 단식 물 먹지 않은 것을 보통 단식이라고 하고 물을 먹으면서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데 단식이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투쟁을 하시면서 이 노구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기사를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